시선 돌아본 그대로 갔나요. 창 없는 빈집 속에 달빛이 새어들면 철없는 새끼들은 웃고만 있네. 오늘 준비한 노래는 1949년에 발표된 여수야화입니다. 1949년 한여름에 신보로 발매가 됐고 당시 가수 남인수 선생이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던 아세아 레코드에서 음반이 나왔습니다. 노래를 부른 남인수 선생은 그러니까 이 음반을 만든 제작자이기도 했던 셈인데요. 가사와 멜로디는 김초향, 이봉룡 두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봉룡 선생은 이미 해방전 오케 레코드 시절부터 남인수 선생과 호흡을 맞추었던 분이고요. 두 분이 함께 만든 히트곡이 꽤 많죠. 김초향이라는 분은 일제시대에 주로 극작가로 활약했던 김건이라는 분의 필명입니다. 가사를 쓸 때 김건이라는 필명과 김초향이라는 필명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던 분입니다. 아세아 레코드의 세 번째 작품으로 발표된 이 여수야화는 그런데 발표되자마자 금지곡이 되고 맙니다. 한 달이나 됐을까요? 신문 기사에 이 노래가 불온하기 때문에 음반을 압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수야화가 뭐가 도대체 문제였느냐? 바로 이 1년 전이었죠. 1948년에 일어난 여순 사건을 직접 다루고 있는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시 정부에서는 불온한 곡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뒤에 가사 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노래는 여수야화는 여순 사건을 정부 입장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여순 반란이었지만은 여수야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반대를 하든 어쩌든 이념보다는 그 당시 피해를 입은 민초들의 삶이 더 훨씬 중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수야화는 나오자마자 바로 금지곡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아마도 울어라 은방울, 그러니까 해방된 역마차라는 제목으로도 불렸죠. 해방된 역마차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먼저 찍혀버린 금지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된 가사를 썼던 김초향, 즉 김건 선생은 공교롭게도 6.25 전쟁 때 납북을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납북 인사로 당시에도 이미 거론되고 있었고요. 납북이든 월북이든 전쟁 때 사라진 분들의 작품은 이후 제대로 다루기가 좀 힘들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1949년 발매 직후에 금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수야화는 제대로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를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제작자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한 남인수 선생도 이 당시에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여수야화 같은 노래를 만들고 또 불렀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흘러온 남매, 가거라 38선, 달도 하나, 해도 하나, 망향의 사나이, 해 같은 내 마음 등등 이른바 해방 전국의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묘사한 노래들이 이 당시 남인수 선생의 노래로 많이 발표가 됐죠. 여수야화는 그 중에서도 표현의 수위가 가장 높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당시에 남인수 선생이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 드러나는 노래들을 많이 불렀을까? 그와 관련해서 좀 참고할 만한 기사가 하나 또 있는데요. 1949년 연초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때는 아직 아세아 레코드를 설립하지도 않았고 여수야화 같은 노래를 내지도 않았던 때이긴 합니다. 짧은 기사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과거 제정시대 오케 레코드 전속 유행 가수로 이름을 휘날리고 해방 후는 주로 무대 생활을 하던 유행 가수 남인수 씨는 모종 사건 혐의로 4일 오전 11시경 시경찰국 사찰과에 검거, 문초 중이라 한다. 시경 사찰과라고 하면은 뭔가 정치적인, 사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후속 기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당시 남인수 선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붙잡혀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는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증언이 또 있기도 한데요. 남인수 선생의 조카인 최태원이라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 본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남인수 선생의 친형이 되는 분이죠. 최창도라는 분이 1948년에 월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남인수 선생이 여러 가지로 형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기사에서 모종의 사건이라는 것은 형의 월북을 도와준 그런 혐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하튼 이때 남인수 선생이 제법 고초를 겪었고요. 이후 풀려나긴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뭔가 노래로라도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여수야화 같은 노래도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발매 직후에 바로 금지가 됐기 때문에 여수야화는 그렇게 널리 알려진 노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요계에서는 분명히 다들 알고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또 살짝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1957년에 발표된 또 다른 여수야화입니다. 방훈아 선생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물론 가사나 곡을 쓴 분들은 남인수 선생의 여수야화와는 다 다릅니다. 반야월 작사, 박시춘 작곡인데 여수에 관한 노래를 만들면서 하필이면은 여수야화라는 제목을 썼던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로만은 보이진 않습니다. 대중가요와 정치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복잡하게 전개가 되어 왔죠.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대중음악가들이 나름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실제 사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수야화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인수 선생의 여수야화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너진 여수황에 우는 물새야 우리 집 선도 돌아본 그대로 갔나요 창 없는 빈집 속에 달빛이 새어들면 철없는 새끼들